네, 반도체 왕자의 게임 SK하이닉스가 과연 승리한 것일까요? 어제도 저희가 반도체주 이야기했을 때 수급 특징주에서 두 분이나 SK하이닉스를 꼽으셨고요. SK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지금은 약간 좀 승기가 넘어간 것 같다. 그러나 삼성전자도 꺾이진 않을 것이다. 이 두 기업이 같이 올라가기보다는 약간의 스윙이 좀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도 그렇고 수급적인 부분도 그러면 보면요.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사랑이 좀 뜨거운 것 같은데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좀 수급 유입이 나타나는 가운데 오늘 주가는 약간 약보합이에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모두 다 조금 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수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아무래도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업종을 따로 놓고 볼 수도 있지만 워낙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이런 지수의 영향에서도 사실은 크게 줄 수밖에 없는 종목군들이거든요. 네. 특히나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크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도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하이닉스가 조금 이제 3거래일 연속 지금 외국인의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상 그 이전에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수급은 좋았습니다. 근데 HBM 관련된 조금의 이런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온 것들과 그리고 하이닉스의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이런 물량 확대와 이런 시기를 당기는 이런 좋은 이슈들이 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의 좀 긍정적인 영향이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업종의 턴어라운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디램 현물가 같은 경우도 이제 보합권으로 나와서 이제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적자폭이 삼성전자 대비했을 때는 조금씩 더 줄어들고 있고 이제 4분기나 뭐 내년 1분기가 됐을 때 뭐 증권사 리포트 보시더라도 이런 이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상당히 빨라질 거다, 뭐 좋아질 거다 이러한 전망들이 조금 더 우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강력한 시세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HBM 쪽으로 공장 관련된 부분에서도 네. 낸드 쪽을 지금 이제 HBM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물량 확대에 따른 기대감들도 일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재성 이슈도 많고요. 또 HBM 관련해서도 SK하이닉스가 워낙에 좀 그동안 힘을 좀 받아왔는데 반대로 삼성전자 관련해서 보면은 최근 이제 엔비디아 AM3 이건 또 뭐예요? HBM3 맞죠? 네, 이거 잘 오탑니다. 네, HBM3 계약에 좀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좀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 개발을 중단했다라는 이슈가 조금 지금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장기적인 전략이 있어가지고 삼성전자가 판단 미스가 있었었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지적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삼성전자가 그러면은 HBM3 혹은 HBM3E 시장에 있어가지고 진출을 못할 것이냐, 다음 세대에서도 삼성전자는 뒤처질 것이냐라고 보시면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것도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항상 삼성전자가 1등을 했었고 그리고는 시장을 리딩했다라는 점을 놓고 보시면은 결국 시간이 필요하고 수요를 잡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 이후에는 또 AMD양, 엔비디아양 또 발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 네. 결국 시간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싸움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과연 잘 인내하고 기다리실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다양한 그 업황 부분에 대해서 좀 쭉 확인해 보자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은 SK하이닉스 쪽으로 살짝 무게추가 좀 옮겨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뉴스 플로우를 보면 어떨까요, 김민기 교수님? 예, 최근에 그 엔비디아와 관련돼 가지고 네. HBM3를 공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 흐름 변동이 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처럼 엔비디아에 공급을 한다는 식으로 이제 계약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계약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약간 조건부로 우리 수율이나 성능을 좀 맞추면 우리가 납품을 계약할 수 있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삼성전자의 이 펀더멘탈에 영향이 준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좀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수준은 조금 미흡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삼성전자가 4분기까지는 어떻게든 시제품 물량을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해서 우리가 좀 계약을 맺어가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 부분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시장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또 지금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일괄 공급, 턴키라고 해가지고 삼성이 패키징을 해서 납품을 하겠다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삼성의 2.5D 패키징 기술인 iCube 8을 엔비디아 제품에 넣겠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삼성도 이제 트랙 레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했으니 발열이나 제품 부분에서 잘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아직 트랙 레코드가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삼성이 잘 설득을 하고 엔비디아와 계약을 맺을지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잘 설득해서 요 계약 부분이 잘 되는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는 거네요. 예, 지금 당장 단기간에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AMD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HBM3 납품이 좀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확실히 엔비디아랑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한데 네. 이미 SK 하이닉스 쪽은 엔비디아랑 내년 계약까지 얘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4세대, 5세대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삼성 입장에서는 HBM을 잠깐 손을 놨다가 3부터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기술력이나 아니면 제품 성능에 있어서 빠른 시간에 따라잡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올해 하반기, 특히 4분기 요 내에 삼성이 얼마만큼 따라잡느냐 여부가 결국에는 주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자, SK하이닉스 대 삼성전자, 삼성전자 대 SK하이닉스 언제 우리가 또 이게 대결 구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대중 교수님. 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다. 어제는 제가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움직임의 변화를 설명을 드렸죠. 네. 오늘은 거기에 디테일을 조금 더 보태고 테이보 고수에게 덧붙이는 얘기로 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이냐 하이닉스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산업적 측면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동일 기업이 아닙니다. 동일 산업의 기업이 아닙니다. 하이닉스는 겹치는 거죠? 그렇죠. 하이닉스는 100% 반도체 산업에 투자되어진 기업이고요. 네. 삼성전자 잘 아시다시피 55%가 반도체고 30%가 휴대폰이고 나머지가 가전, 디스플레이 뭐 등등등 산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주기 산업이라고 합니다. 3년 만에 사이클이 옵니다. 2018년도에 그 반도체 경기가 좋았을 때는 미 행정부가 PC를 전면 교체한 때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중국의 네. 서버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네. 2024년도에 또 다른 어떤 이슈에 의해서 반도체 산업의 주기가 나타날 시기이거든요. AI. 그것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예상해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종 흐름에서의 산업이 아니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는 관점이고요. 네. 반도체는 주기 산업이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특이한 것은 반도체는 원래의 모든 산업군들이 전방 산업이 움직이고 후방 산업이 움직입니다. 뭐냐면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도달되는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먼저 가격이 움직이고요. 원자재를 납품하는 회사가 두 번째로의 가격이 움직이는 게 원래의 순서입니다. 근데 반도체는 반대인가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을 움직이는 것이 재고와 출하거든요. 네. 생산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반대의 경우로 주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반도체를 운용하는 회사들이 먼저 움직이고요. 전방 산업의 기업들이 그 다음에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제 가격 비교를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해 1월에 움직였던 폭과 또 4, 5, 6월에 움직였던 폭이 다르다는 측면을 설명을 드렸고요. 삼성전자 물론 가격의 진폭이 좀 작죠. 하지만 하락의 진폭 작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의 고점과 저점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대략 한 96,000원 그 2020년도에 96,000원 찍었죠. 네. 그리고 하이닉스는 15만 원 고점을 찍었습니다. 저점을 단순 비교해 보면 하이닉스는 7만 원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반토막 이상 났어요. 삼성전자는 5만 1,800원. 그러니까 반토막이 안 나. 한 40% 정도 그 하락을 나타났기 때문에 네. 조금 빠지고 조금 올라가는 형태의 가격 진행인 거지. 이게 먼저 그 왕자이고 후발주이고 이런 개념에서의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죠. 약간 다르다. 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 또 다른 측면은 어떤 걸 보시는 거예요? 시총의 종목으로 한번 보게 되면 시가총액. 우리 앵커 미국의 그 시총 상위 종목들이 있는데 시간을 좀 멀리해서 네. 2000한 중반 5, 6, 7년도에 시총 상위 1위 종목이 뭐였을 것 같아요? 기억 안 나는데 약간 시스코였을 것 같은 느낌이 GE. 드는데. GE였어요? G가 시총 1위였고요. 네. 그리고 나서 15년, 최근에 15년 동안 애플이 13번 시총 1위를 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번 반했고 엑슨모빌이 한 번 했습니다. 그왜 외우고 다니시는 아니, 거예요? 머릿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외우는 것이 이렇게 아니고. 뷔페에서 나오니까 네네. 어우, 기억의 저장소에서 고칩 저한테 좀 심어주십시오. 네. 저장소에서 하나하나 빼는 네,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영원한 강자는 그쵸, 없다. 지속된다. 지속된다라는 거죠. 지속된다고요? 네. 애플이 15년 동안 13번 1위를 바뀔 했습니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굳히게 들어간 그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 왕자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은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절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시계 조절입니다. 테이블 고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시간의 차를 제가 구체적으로
짚어서 말씀드렸죠. 반도체 주기 산업과 흐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왕자가 바뀌는 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더 좋은 환경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뭐 삼성전자 1등은 1등이다라는 네.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나는 SK하이닉스가 형님 될 것 같다. 없으신 거죠? 시가총액을 따라잡을 수는 없겠죠. 시가총액을 따라잡을 수는 없는데 상승률 기준에서는 하이닉스가 좀 더 재밌겠지만 수익률 쪽에서 네. 그럼 뭐 지금 뭐 사야 돼요? 빠른 반도체에서 산다면요. 네. 제가 정답 드렸지 않습니까? 2주 전에. 반도체는 소부장 중에서 네. 소재가 먼저 움직인다고. 소재. 네. 그래서 소재주를 사야 된다는 그래서 그럼 중소형주 먼저 담고 당연하죠. 나중에 그러면 대형주 조금 움직일 때 그때 대형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옮기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를 잡고 수익률을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어차피 위험 대비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위험을 좀 가져가더라도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부장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어찌 보면 안전보다는 위험을 선호한다는 측면에서 네.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안전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그럼 여기서 안전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냥 주봉 기준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한번 열어보시면은 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박스권 바닥이고요. 하이닉스는 박스권 상단입니다. 그러면은 롱숏 하시면 돼요. 네. 아주 쉽게. 아, 그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두 개 다 사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3대7 비율로 왔다 갔다만 하셔도 하반기까지는 재미있을 겁니다. 아, 귀찮아서 어떡해. ETF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롱숏으로. 네? ETF 인버스 있지 않습니까? 네. 아, 반도체 ETF를 또 사놓고 삼성전자를 사거나 이렇게 하라고요? 네, 그렇죠. 참 부지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근데 난 모르겠고 다 귀찮다. 난 좀 중장기적인 투자한다면 결론을 삼성전자로 내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수익률을 조금 더 노리신다라고 한다면 SK 하이닉스 쪽인데 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SK 하이닉스는 박스권 상단, 삼성전자는 박스권 하단이라는 점도 여러분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관련해서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대중 고수의 의견입니다. 형만한 아무 없다. 형인 삼성전자 손을 들어주셨고요. 하창환 고수는 AI 수요와 턴어라운드에 주목하자. 김민기 고수는 반도체 맏형인 삼성전자의 굴욕이 있지만 하반기 쪽 인사가 또 어떻게 나는지 중요하다. 또 테이버 고수는 이제는 한국의 전통산업인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었습니다. 자, 오늘 쟁탑5 이어지는 4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